웹툰 한 컷이 고성이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또 자극적인 재벌 복수극이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쓴 왕비 1화가 올라오자마자 분위기가 갈렸습니다. 댓글이 이상했어요. 이거 실화 아니야? 악녀 대사 너무 익숙한데? 독자들이 그냥 몰입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고요. 박영란은 그 반응을 보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정한 길이었거든요. 엄마가 만든 내일이 아니라 자기 발로 밟는 길이요. 영란은 예전처럼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영라가 싫어요라고 말한 순간부터 더 집요해졌습니다. 약혼을 거부했을 때도 그랬고 웹툰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통제권을 잃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영라가 숨만 쉬어도 그 숨, 누구 허락받고 쉬니 같은 눈빛을 보내는 사람. 그게 고성이었는데요. 영라는 그런 엄마를 왕비로 그렸습니다. 가난에서 올라와 권력을 움켜쥔 여자. 아이를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필요하면 아이도 칼로 쓰는 여자. 웃으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여자. 독자들은 그게 설정이라 생각했지만 영란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설정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고백이 아니라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보지만 당사자는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니까요. 연재 3화가 터진 날 박영란은 작업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화면만 봤습니다. 조회수는 폭발했고 공유는 미친 듯이 늘었습니다. 팬아트가 올라오고 왕비 대사 모음이 돌아다니고 누군가는 실제 재벌가가 모델이라고 확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즐거운 성공이 아니라 위험한 성공으로 변했는데요. 그때 이지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약간 찬 얼굴이었습니다. 영란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환이 이런 얼굴로 오는 건 늘 한 가지였거든요. 뭔가 터졌다는 신호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침을 삼켰습니다. 연재했어. 박영라가 짧게 말했습니다. 미쳤냐, 고성이가 가만히 있겠냐? 이지환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요. 박영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환은 욕을 삼키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환은 영라를 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 말이 잘 안 맞았습니다. 동생이면 지켜주면 끝인데 영란은 지켜주기만 하면 더 망가질 얼굴이었거든요.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엄마 소나귀에서 살 얼굴이었습니다. 너 혼자 하지 마. 이지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 혼자 안 해. 박영라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라가 기대는 사람은 늘 엄마뿐이었는데 지금 영라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환도 모르는 사람을요. 영라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흔들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평소처럼 만들려고 애썼는데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저 오늘 작업실에서 잘 거예요. 박영라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왜? 고성이가 짧게 묻듯 말했습니다. 마감이요. 독자들이 기다리잖아요. 박영라가 웃는 척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차가웠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고성이가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가 진짜 다정할 때는 늘 누군가를 잡아먹기 직전이었거든요. 다음 날 플랫폼 메인에 가면 쓴 왕비가 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가, 신변 괜찮아? 이거 진짜 재벌가 까발리는 거면 큰일인데? 이런 말들이 장난처럼 오갔는데요. 장난이 오래가면 곧 예언이 되죠. 고성이는 그걸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요. 고성이는 언제나 겉이 먼저였습니다. 속이 아무리 시커매도 겉이 예쁘면 사람들은 속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속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비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플랫폼 담당자 연락해 작가 신상 추적 가능한지.
고성이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비서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한지만 물어.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가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는 이미 누군가의 인생이 불가능해질 예정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박영라라는 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웹툰 속 왕비가 쓰는 말버릇이 고성이 본인과 너무 같았으니까요. 누구보다 자기 말버릇을 아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고성이는 그걸 읽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남이 꾸며낸 악녀가 아니라 딸이 본 엄마라고요.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가 나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영라야. 고성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부드럽게 불렸다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전혀 다른 곳에서 가면 쓴 왕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웹툰을 잘 안 봤습니다. 그런 거 볼 시간에 숫자 보고 사람 얼굴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거 반응이 너무 커서요. 업계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비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대충 화면을 훑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벌가? 왕비? 흔한 소재죠. 그런데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왕비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넌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믿네.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대사는 이상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자주 쓰던 말투랑 비슷했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그 미안함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 박진석은 그런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배신을 싫어하는 만큼 위선도 싫어했거든요. 박진석은 다음 화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왕비가 사람을 조용히 밀어내며 말합니다. 내가 날 의심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미 죄인이야. 박진석은 태블릿을 탁 내려놨습니다. 이거 누가 썼냐?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익명 작가입니다. 아직 신원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관심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할 때는 마음속에서 이미 칼을 갈고 있을 때였거든요. 조사해.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쳐다보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웹툰이 아니라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박진석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콘텐츠 검토가 아니라 지방 검열이 시작됐다는 거요. 박영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고성이가 이미 덫을 놓고 있는 것도요. 영라는 그저 다음 화를 올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사람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영라와 은호는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접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접점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우진이 병원에 있을 때 영라가 잠깐 들렀다가 복도에서 은호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얼굴을 영라는 봤습니다.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고요. 며칠 뒤 영라는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은호가 일하는 카페 앞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호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 사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얼굴이 사실은 참고 버티는 얼굴이라는 걸 영라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영라도 비슷했으니까요. 저 지은호 씨 맞죠?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잠깐 놀랐습니다. 영라를 알아봤습니다. 우진 얘기 중에 한 번 들은 적도 있었고 사진으로도 봤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지은호가 경계 섞인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영라는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마디만 틀려도 은호는 도망칠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친절하지만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박영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듯 말했습니다.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랑 엮이면 위험할 거라는 거. 박영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은호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부탁한다는 건 이미 공지라는 뜻이니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지은호가 조용히 묻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은호 앞에 밀었습니다. 이 안에 제가 그린 것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연락이 끊기면 이걸로 연재를 이어주세요. 박영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지은호가 당황하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가면 쓴 왕비요. 박영라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은호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온 세상이 떠드는 그 웹툰. 그리고 그 웹툰의 위험성. 은호는 본능적으로 고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몸으로 겪었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꺾고 죄책감으로 사람을 묻고 필요하면 사람을 지워버리는 사람. 왜 저한테? 지은호가 떨리는 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너무 잘 알아요. 엄마는 제 손에서 펜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끝이에요. 박영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은호 씨는 엄마 손아귀 밖에 있잖아요. 박영라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은호를 찔렀습니다. 밖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밖에 있으니까 더 노려진다는 걸 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은호는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지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이상한 부탁 드리는 거 알아요. 박영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도망칠 데가 없어요. 박영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호는 거절이 자기 생존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움이 누군가의 생존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우진을 도왔던 것처럼 누군가를 또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라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안도의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그 흔들림을 숨겼습니다. 약해 보이면 은호도 겁먹을 테니까요.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다음 화를 올려주세요. 작가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저는 어시스턴트가 되는 걸로. 박영라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웹툰 아예 모르는데요? 지은호가 난감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들어있어요. 컷 순서, 대사, 배경 설명, 업로드만 하면 돼요. 박영라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은호는 봉투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 봉투보다 더 무거웠어요. 이건 누군가의 목숨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잠깐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이기는 방법이 엄마를 들키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요. 박영라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기운이 영라 주변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근처에 낯선 차가 서 있고 플랫폼 담당자라는 사람이 연락을 하고 계약 검토라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주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영란은 눈치챘습니다. 엄마가 움직인다는 거려. 영란은 지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알면 바로 뛰어들 사람이니까요. 지환은 늘 그렇게 맞고 깨지고도 괜찮아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란은 지환이 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눈치가 빠릅니다. 특히 영라 일에는요. 너 요즘 왜 자꾸 뒤를 봐? 이지환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좀 그래. 박영라가 얼버무리듯 말했습니다. 기분? 너는 기분 나쁘면 바로 싸우는 애야. 이지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라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환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뭐 했어? 이지환이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영라는 그 이름을 듣자 목이 말랐습니다. 엄마 이름이 공기처럼 사람을 목조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박영라가 애써 말했습니다. 나한테 그 말하지 마. 이지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가 내 폰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 박영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환은 바로 영라 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하려 했는데 영라가 움찔하며 뒤로 뺐습니다. 오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박영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 알아서 하다가 죽어. 이지환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칠게 나왔다는 건 지환이 진짜 겁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무너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거든요. 싫어한다기보다 못 보겠는 거였죠. 영라가 무너지면 지환은 자기 탓이라고 믿어버릴 테니까요. 영라는 지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 이번엔 내가 해야 돼. 박영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환이 반박할 수 없도록 영라 눈빛이 너무 결연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고성희는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영라에게 작업실 계약 문제를 핑계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다정했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고성희의 다정함은 칼날에 설탕을 묻히는 방식이었거든요. 영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더 칠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도망치면 더 빨리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라는 이미 은호에게 넘겨놨습니다. 자기 손이 묶여도 이야기는 나가도록요. 약속 장소는 영라 작업실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영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깔끔했고 너무 준비된 냄새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고 옷도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수록 그 안에 있는 게 괴물이라는 걸 영라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박영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어. 고성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라는 소파 반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고성희 눈이 그걸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 지금 나 피하니?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입으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웹툰인가 뭔가. 고성희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영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을지 몰라도 감은 잡았던 거죠. 네, 작업이 좀 있어요. 박영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밌더라. 고성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라는 그 웃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도 보셨어요? 박영라가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난리더라. 고성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라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박영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칼처럼 변했습니다. 너,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한 글자에 영라의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빠져나갈 문이 사라졌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왜냐하면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찰칵. 영라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 같았습니다. 아니, 경호원이 아니라 감금 담당이었죠. 엄마, 이거 뭐예요? 박영라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피곤해져. 고성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영라는 그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죄책감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니까요. 엄마, 저 지금.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폰 줘. 고성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영라는 instinctively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박영라가 버티듯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왜냐고? 고성희가 웃으며 되묻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칼 들이댔잖아.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칼을 들고 평생 살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이 방의 법이었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칼 든 적 없어요. 박영라가 애써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웹툰은 뭐니?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라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웹툰은 웹툰이에요. 박영라가 굳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나야.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난 엄마다가 아니라 난 권력이다라는 선언. 고성이는 손짓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영란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공간은 좁았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불법이에요. 박영라가 숨이 차오르듯 말했습니다. 불법?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엄마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니? 고성이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보호가 아니라 협박이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경호원이 영라의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영라는 반사적으로 버텼지만 힘이 밀렸습니다. 가방이 열리고 폰이 떨어졌습니다. 고성이가 직접 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고성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박영라가 떨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서 생각해. 고성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라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고성이는 대화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끊어놓으러 온 거였어요. 인터넷도 통신도 숨도요. 그날부터 박영라는 감금됐습니다. 작업실이 아닌 고성이가 준비한 방에요. 창문은 있어도 열리지 않았고 와이파이는 잡히지 않았고 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끊기는 건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리도 빛도 사람도 사라지면 남는 건 자신과 공포뿐이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재 끊어. 고성이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 못해요. 박영라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영라에겐 세상이 끊기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바깥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면 쓴 왕비 다음 화가 예정 시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로 독자들은 뒤집혔습니다. 작가 뭐야? 아파? 납치된 거 아니야? 댓글이 점점 섬뜩해졌습니다. 장난이 예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고성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연재가 끊기면 관심이 빠질 거라 믿었거든요. 사람들은 금방 다른 자극으로 갈아타니까요. 그런데 고성이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금방 잊기도 하지만 미화는 더 집요하게 붙잡는다는 거요. 다음 화가 끊기면 사람들은 더 미쳐요. 스포일러를 찾고 실마리를 찾고 현실 모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틈에서 이지환이 움직였습니다. 지환은 영라에게 전화가 안 되는 걸 확인한 순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성이가 가져갔다. 지환은 그 확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증거가 없어도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지환은 바로 영라 작업실 주변을 뒤졌습니다. 낯선 차, 낯선 사람, 낯선 CCTV 각도까지요. 지환은 감금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고성이가 자주 쓰는 외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알아낸 것도 지환이 예전부터 고성이를 미행했기 때문이었죠. 고성이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병원을 확인했던 그 경험이 이번에도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환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데도요. 왜냐하면 지환은 영라가 혼자라는 생각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사람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지환은 숨을 죽이고 잠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낯선 남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지환은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뒤에서 팔이 잡혔습니다. 두 명이 붙었습니다. 지환은 버텼지만 수가 달랐습니다. 이지환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 경호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환은 순간적으로 상대의 손을 꺾고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손이 날아왔습니다. 주먹이었습니다.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너 어디서 굴러왔어? 경호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이 흔들렸는데도요. 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라를 못 봅니다. 못 보면 영라는 더 깊이 끌려갑니다. 영라 어디 있어? 이지환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경호원은 답 대신 지환 배를 찼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독했습니다. 경호원도 순간 움찔했을 정도로요. 미친놈이네. 경호원이 욕하듯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폭행이었습니다. 주먹, 발, 그리고 머리 쪽으로 느껴지는 둔탁한 충격. 지환은 끝까지 버텼지만 인간 몸은 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야가 흔들렸고 결국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지환이 마지막으로 본 건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간 그림자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눈이 커 보였습니다. 영라였습니다. 지환은 그걸 보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안도 때문에요. 살아있구나. 그 한 생각 때문에 지환은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라가 맡긴 USB요. 은호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이걸 올리는 순간 은호는 다시 고성이와 엮입니다. 은호는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뜬 알림이 은호를 멈추게 했습니다. 가면 쓴 왕비 작가 잠수, 신변 위협설 확산. 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설마는 늘 현실이었습니다. 은호는 고성이를 겪은 사람이라 설마를 믿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우진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우진 오빠라 부르는 영라의 입장에서 우진이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고 우진은 지금도 그 굴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으니까요. 은호는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웹툰 업로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버튼 같았거든요. 은호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쏟아졌습니다. 컷, 대사, 지시, 업로드 순서. 정말 다 들어있었습니다. 영라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준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파일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라 씨 진짜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지은호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은호는 업로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장돼 있었습니다. 남은 건 게시 버튼 하나. 그런데 그 순간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껐습니다. 그랬더니 또 울렸습니다. 한 번 더. 또.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전화를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추적이었습니다. 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게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고성이는 더 미쳐 날뛸 겁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영라는 그 방에서 더 조용히 지워질지도 몰라요. 은호는 그 선택이 너무 잔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안 도망쳐야지. 지은호가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웹툰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듯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얇게 균열이 갔습니다. 그 균열이 분노로 터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작가가 다시 올렸습니다. 비서가 떨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영라가 아니면 누가 올려? 고성이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 고성이는 이미 다른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영라 혼자 할 수 없는 일.
누군가가 도왔다는 뜻이죠. 고성이는 누구보다 사람의 배신 냄새를 잘 맡았습니다. 연결된 사람 찾아.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플랫폼 쪽에서 비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금 변명 듣자고 너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고성이가 뚝 끊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차 안공기가 얼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내 딸만 조용히 묶어두면 끝나는 게 아니겠네. 고성이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웹툰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그는 사업가라서 그래서 패턴을 봤습니다. 누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요. 박진석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웹툰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성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고성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과거부터 파. 박진석이 낮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가면 쓴 왕비 작가 실종설 커지는 논란. 박진석은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내뱉었습니다. 실종이면 누가 만들었지? 박진석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모릅니다. 이 웹툰이 자기 집안을 어디까지 찢어놓을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요. 박진석이 1심이라는 칼을 뽑았다는 건 누군가 피를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어딘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얼굴에 묻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이 반쯤 떠졌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리해.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익숙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톤. 고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환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녹화 장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환은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몰라 켜놨던 겁니다. 지환은 마지막 힘으로 그 장치를 바닥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볼지 몰라도 남겨야 했거든요. 영라를 위해서요. 지환의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웹툰은 올라왔고 작가는 사라졌고 독자들은 미쳐가고 고성이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다음 화가 누군가의 숨통을 먼저 끊을지 아니면 고성이의 숨통을 먼저 조일지 그 답은 지금부터 더 잔인하게 드러날 겁니다. 웹툰이 다시 올라온 순간부터 고성이는 영라를 묶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연재가 끊기길 바랐던 사람은 고성이었고 끊기면 더 미쳐버리는 건 세상이었습니다. 독자들은 다음 화를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작가가 바뀐 거 아니냐? 누군가 대신 올린 거다? 실종이면 범인은 누구냐? 이런 말이 장난처럼 퍼졌는데 그 장난이 너무 빨리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결국 고성이의 목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업무들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게시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데 그 문구가 축하가 아니라 경고처럼 보였거든요. 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치면 영라가 진짜 혼자가 됩니다. 은호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호가 이미 고성이와 한번 얽혔던 사람이란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한 번만 잡아두지 않아요. 잡을 수 있으면 평생 잡습니다. 은호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은호에게 또 알 수 없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끊으면 다시, 또 끊으면 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성이가 마음먹으면 사람 하나 숨겨두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은호는 결국 한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진에게는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친구처럼 시작했지만 사실은 피로 묶인 사이니까요. 우진아, 너 요즘 웹툰 봐?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면 쓴 왕비? 봤지. 난리던데. 한우진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거 영라가 그린 거야. 지은호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우진이 말이 멈췄습니다.
멈춤이 길어질수록 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영라가 왜 그런 걸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영라 연락이 안 돼. 나한테 미리 연재분을 넘겨놨어. 지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숨이었습니다. 우진은 고성이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 압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는 순간 우진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한 거지. 한우진이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라는 말이었습니다. 우진은 잠깐 조용하더니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위험해.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나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지은호가 떨리면서도 버티듯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은호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은호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났습니다. 너 혼자 하지 마. 내가 움직일게.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진아, 영라부터 찾아야 돼.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참는 척 못하겠다는 끊어짐이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차 안에서 비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재 올린 IP 계정 접속 기록 다 가져와.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플랫폼이 그걸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지.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영라가 감금돼 있는데 연재가 올라왔다는 건 영라가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는 뜻이죠. 고성이는 딸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딸이 자기보다 한 수 앞을 봤다는 게 자존심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자존심이 찢길 때마다 누군가를 찢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영라만이 아니야. 고성이가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 표적을 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예상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고성이 과거를 조사하라고 말한 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호탕한 웃음도 평소처럼 했고 회의도 평소처럼 진행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사업가라서 감이 빠릅니다. 수상한 냄새를 맡으면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비서는 박진석에게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과거 행적 관련해서 기록이 일부 비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어? 박진석이 낮게 되묻듯 말했습니다. 네. 특정 시기, 주소지와 가족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어있음이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서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더럽게 치워서 기록이 없다는 거요. 비는 건 누가 비웠냐? 박진석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침을 삼켰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비서가 떨리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고성이 귀에 들어가면 끝까지 숨긴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조용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조용함이 폭발 직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박진석이 뭔가를 봤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는데 천재인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어느 날 저녁 박진석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나한테 비서가 왜 이렇게 붙어? 고성이가 웃는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숟가락을 놓고 고성이를 봤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지. 박진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으면 왜 내 일정까지 챙겨? 고성이가 부드럽게 되묻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는 게 길어지면 티가 나죠. 그래서 박진석은 아주 간단히 던졌습니다. 요즘 시끄럽잖아. 웹툰인가 뭐식인가. 박진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성이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잘하는 얼굴이니까요.
재미로 보는 거지. 설마 그걸 진짜로 믿어? 고성이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그때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 안쪽이 너무 건조했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의 눈이요. 난 재미로 안 봐.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웃음을 잃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럼 뭐로 봐? 고성이가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너를 보고 있다는 대답. 고성이는 그 침묵이 너무 싫었습니다. 박진석이 무서운 이유는 소리를 치지 않아서입니다. 조용히 파고들어서 한 번에 목을 치니까요. 그 와중에 이지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란은 방 안에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누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영란은 처음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욕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영란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사람은 고통이 오래가면 울음도 마른다는 걸 영란은 그때 알았습니다. 영란은 고성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숨을 죽이는 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였습니다. 고성이는 눈빛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영라야. 고성이가 부르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영란은 엄마에게도 늘 존댓말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왜요? 박영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가면 쓴 왕비 최신화가 떠 있었습니다. 너 이거 봐. 고성이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은호가 눌렀다는 뜻이죠. 영란은 기뻐야 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가 그 버튼을 눌렀다는 건 은호가 고성이의 레이더에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좋네요. 박영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너 여기 있는데?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흔들리면 끝입니다. 고성이는 흔들리는 순간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가 막아도 이야기는 나가요. 박영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이 나가겠네.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딱 한 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그 한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지. 너 도와주는 사람. 고성이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영라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없어요. 박영라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이 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차찌였습니다. 좋아. 없다고 해.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고성이가 웃음 없이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영란은 한번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환 오빠. 박영라가 숨처럼 말했습니다. 고성이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지환? 고성이가 낮게 되묻듯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금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요.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름 하나만 들으면 그 이름의 목줄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환을 찾는 건 한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은 은호와 통화한 뒤로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고성이가 영라를 감금했다. 지환이 들어갔다가 맞았다. 그리고 지환이 사라졌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우진은 병원에서 회복한 뒤로 고성이에게 이제 끝내자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고성이는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더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은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연결이 안 됐습니다. 우진은 다음으로 이지환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우진은 분노를 삼키면서 은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야? 한우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집.
지은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집 말고 진짜 집. 한우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이 말하는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들키면 바로 무너지는 공간입니다. 나 지금 숨었어.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좋아.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안 움직여. 근데 우진아 지환이가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바로 끊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 그 이름 입 밖에 내는 순간 누군가가 듣는다. 한우진이 낮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성희의 정보 수집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고 이후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고 지역은 버티는 척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은호가 더 자주 생각났습니다. 은호가 회복 중이었고 지역은 은호를 돌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니까요. 지역은 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됐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불길했습니다. 은호는 원래 잠수 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은호는 바빠도 나 바빠요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역은 결국 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니까 말이 짧았습니다. 은호 연락돼? 이지역이 낮게 물었습니다. 안 돼. 나도 어제부터.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역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이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재는 원래 은호 걱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숨기면 더 불안해져서요. 요즘 그 웹툰 있잖아. 가면 쓴 왕비. 은호랑 엮인 거 아니냐.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은호가 거기서 나와? 이지역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성재가 입술을 씹었습니다. 몰라. 근데 느낌이 그래.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역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느낌이 맞을 때가 많으니까요. 특히 이런 일은요. 지역은 웹툰을 처음부터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왕비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건물 하나 줄게. 대신 내 입, 내 몸, 내 가족 다 내 거야. 지역은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에 고성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역은 고성희의 악행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쥐고 흔드는 방식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지역은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성재야. 이지역이 낮게 불렀습니다. 왜? 박성재가 바로 말했습니다. 너 어머니 요즘 뭐해? 이지역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성재에게는 늘 독이었거든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박성재가 불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랑 연결돼 있을까봐. 이지역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성재는 고성희가 은호와 얽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역에게 다 말할 순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역이 고성희에게 바로 들이받을 것 같았거든요. 지역은 감정을 숨겨도 행동은 숨기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지역아, 지금은 확실한 거 없잖아. 박성재가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게 만들 거야. 이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성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이 확실하게 만든다는 건 누군가를 정면으로 찌른다는 뜻이니까요. 그 무렵 이수빈은 또 다른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좋아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요. 그런데 수빈은 계산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수빈은 연애만 허락이라는 박진석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목에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최근 수빈의 일이 갑자기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협찬이 빠지고 계약이 미뤄지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뒷배 없으면 끝이라는 식의 말이요. 수빈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끊고 있어요. 수빈은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애교를 섞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나 요즘 이상해. 이수빈이 숨이 차오르듯 말했습니다. 뭐가? 박성재가 바로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일이 다 끊겨. 연락이 갑자기 끊겨. 이수빈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침묵했습니다. 성재는 이미 떠올렸습니다. 고성희입니다. 고성희는 수빈을 싫어하니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존재로 봅니다. 수빈아.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이수빈이 떨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왜, 나한테도 그런 거야? 이수빈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웃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집이야. 박성재가 자주 하듯 말했습니다. 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재가 자기를 좋아해도 그 집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요. 사랑이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사랑은 쉽게 찢깁니다. 수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안 도망가. 이수빈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안 도망가면 맞거든요. 성재는 이미 수없이 맞아봤으니까요. 고성희는 동시에 여러 판을 굴렸습니다. 영라를 감금하고 은호를 찾고 지환을 처리하고 수빈을 흔들고 성재를 묻고 박진석의 의심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판이 커질수록 실수도 커지죠. 고성희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박진석을 남편으로만 본 겁니다. 박진석은 남편이기 전에 회장이었고 회장은 냄새를 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서 두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최근에 외부 공간을 하나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임대계약은 차명으로 되어 있고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뭐가 있지?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하려면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접근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공간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와중에 가면 쓴 황비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은호가 올렸고 독자들은 더 미쳐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부터 웹툰 속 왕비가 뭔가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이 제일 흥분하는 건 이런 거죠. 왜 숨겨? 무슨 비밀이 있어? 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숨긴 비밀이 고성희의 과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왕비는 과거의 아이 둘을 버립니다. 버리고 한 명만 데려옵니다. 그 장면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잔인했어요. 독자들은 댓글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사건 있었던 거 아니야? 입양, 고아원, 의료 냄새 나는데? 사람들은 추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발굴이었죠. 고성희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태블릿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소리가 방을 찢었습니다. 미친년. 고성희가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비서가 떨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괜찮으냐고 묻지 마.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끝입니다. 웹툰은 이제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증거 찾기 게임이 됐거든요. 사람들은 현실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기자도 붙고 경찰도 붙고 무엇보다 박진석 같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고성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호를 잡아야 합니다. 은호가 업로드를 멈추면 흐름이 끊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고성희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는 자극에 중독되지만 끊기면 다른 데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은호를 찾는 걸 최우선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은호가 먼저 덫을 하나 놓았습니다. 은호는 멍청하게 도망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호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고성희 같은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은호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고 동시에 남겨야 할 흔적은 따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우진과 약속했습니다.
만나자는 약속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장소를 봐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은호가 직접 나가면 위험하니까요. 우진이 대신 움직이는 겁니다. 우진은 그 약속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진짜 무섭다. 한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지은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은호가 이렇게 강한 건 원래 강해서가 아니라 약한 채로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날 밤 우진은 약속 장소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었습니다. 은호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우진은 그들을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엄마 사람입니다. 우진은 그 순간 자신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사냥입니다. 사냥은 늦으면 먹히거든요. 그러던 중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지환이 숨기고 밀어 넣었던 작은 녹화 장치가 누군가의 손에 걸렸습니다. 그 누군가는 박진석 쪽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차명 공간을 조사하다가 바닥 틈에서 그걸 발견한 거죠. 비서가 장치를 들고 박진석에게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장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묵직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박진석은 이런 장치가 왜 숨겨져 있는지 압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밀이니까요. 박진석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이었습니다. 숨소리, 발소리, 누군가 맞는 소리. 그리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라 어디 있어? 이지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지환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요? 박진석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지환은 누굴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호원. 그리고 요즘 박영라 옆에 자주 붙어있던 남자. 박진석은 다음 장면을 봤습니다. 폭행이 이어졌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처리해. 그 뒤에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피곤해져.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은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장치를 내려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진석은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결론부터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이 낮게 내뱉듯 말했습니다.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이건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사회 준비해.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부싸움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력 싸움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하지만 고성희도 눈치챘습니다. 박진석이 뭔가를 잡았다는 거요. 고성희는 박진석 비서가 갑자기 바빠지는 걸 봤고 회장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고성희는 불안할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는 고성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존댓말을 붙이면서도 마음속은 이미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박성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성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딱 싫었습니다. 고성희는 성재를 아들로 보지 않고 장기말로 보거든요. 성재야, 너 요즘 연애한다며? 고성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박성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연애는 해. 결혼은 하지 마. 고성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애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박성재가 절제해서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해. 고성희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가만히 고성희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재는 참기만 하면 다 뺏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진이 들어오면서 더 빨리요. 어머니가 그걸 왜 결정하십니까?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해. 고성이가 반말로 쏘듯 말했습니다. 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뭘 숨기는지 아버지가 알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성재가 그걸 느꼈습니다. 맞았어요. 고성이는 바로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 협박하니?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고 경고입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어요. 성재야, 너는 착각하지 마.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박성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는 끝까지 나 편이야. 고성이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가 저렇게 확신할 때는 이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진석을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두고 보죠.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성재 등을 보며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너 내 여자 지키고 싶으면 말 조심해. 고성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성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빈이 떠올랐거든요. 고성이는 수빈을 이미 흔들고 있습니다. 성재는 그게 제일 미쳤습니다. 싸움은 자기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고성이는 늘 남을 끌어들입니다. 그날 밤 수빈은 집 앞에서 낯선 차를 봤습니다. 차는 지나가지 않았고 헤드라이트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수빈은 그 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짜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 수빈은 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야? 박성재가 바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집 앞인데 이상한 차가 있어. 이수빈이 숨이 막히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짧게 욕을 삼켰습니다. 문 열지 마. 지금 내가 갈게. 박성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성재가 자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요. 오빠, 나 괜찮아. 이수빈이 애써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전화 안 했겠지.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수빈을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약해 보이면 고성이는 더 밟습니다. 수빈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쓴 왕비 마지막 화가 예고됐습니다. 플랫폼이 공지까지 띄웠습니다. 마지막 화 공개. 독자들은 그날을 축제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늘 피로 끝나기도 하죠. 은우는 마지막 화 파일을 열어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영라가 남겨놓은 마지막 화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왕비의 과거가 거의 실명처럼 드러나 있었거든요. 마지막 컷에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숨긴 건 과거가 아니라 범죄야. 은우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올리면 고성이는 끝까지 칼을 휘두를 겁니다. 그 칼이 은우에게 올 수도 있고 우진에게 올 수도 있고 영라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은우는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화, 오늘 올려야 해. 우진은 바로 답했습니다. 올려. 내가 막을게. 은우는 그 답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우진은 지금 막을게라고 말하지만 그건 엄마와 정면 충돌하겠다는 말입니다. 우진은 엄마에게 평생 휘둘려왔고 이제야 겨우 일어났는데요. 그 정면 충돌이 우진을 다시 부러뜨릴까봐 은우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환의 피가 의미가 없어지고 영라의 감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은우는 그걸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이사회 소집을 공지했습니다. 이사회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박진석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 지금 이사회를 칼로 쓰려는 겁니다. 고성이는 소집 공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이사회를 열면
고성이는 더 이상 집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로 올라가면 기록이 남고 사람이 남고 증거가 남거든요. 고성이는 바로 박진석에게 갔습니다. 여보, 이 사회는 왜? 고성이가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도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박진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얘기면 나도 알아야지.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그제야 고성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고성이가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너는 오늘 들어오지 마.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내가 회장 부인이야. 고성이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박진석이 부인이라는 자리를 오늘은 방패가 아니라 족쇄로 쓸 거라는 거요. 여보, 당신 지금 나 의심해?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서류 하나를 고성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내 목소리 맞지? 박진석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서류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상 캡처였고 음성 파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해.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면 죽으니까요. 고성이는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거 누가 장난친 거겠지. 고성이가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웃음. 장난이면 내가 장난으로 끝내.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순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붙었습니다. 고성이는 표정 붙이는데 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여보, 나 당신한테 그런 사람 아니야. 고성이가 진심인 척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온도가 없었습니다. 너는 나한테만 그런 사람 아니면 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성이를 찔렀습니다. 박진석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피해자, 증거, 목격자. 고성이는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 화 공개 날 모든 게 동시에 터졌습니다. 은우는 업로드 버튼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때 우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우야. 한우진이 낮게 불렀습니다. 나 지금 올릴까? 지은호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올려.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괜찮아? 지은호가 떨리듯 말했습니다. 우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은 척은 이제 그만할게. 한우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은호를 움직였습니다. 은호는 클릭했습니다. 마지막 화가 공개됐습니다. 동시에 박진석은 이사회장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다 알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죠. 권력 냄새가 나면 사람은 눈이 반짝입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얘기만 하자고 모인 거 아니다.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릴 듯 말 듯 했습니다. 고성이가 들어오려는 기세였지만 비서들이 막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고성이 관련 안건이다.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그 술렁임이 바로 피 냄새였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임안 상정한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고성이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남편을 탔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결국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가면 쓴 왕비 실제 폭로, 감금 폭행 영상 공개. 영상에는 이지환이 맞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었고 고성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처리해. 그 말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집 안에서 조용히 덮는 게 아니라 밖에서 크게 들키는 방식.
이사회장 안 임원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성희는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였습니다. 회사에서 리스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처리합니다. 박진석은 임원들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웹툰에 나온 내용 사실이다. 박진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진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고성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사회장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우아하게 소리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일 더럽게요. 여보, 당신 지금 미쳤어?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고성희가 잠깐 움찔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했던 일이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컸습니다. 박진석이 돌아섰다는 건 끝이란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그 순간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늘 그래요. 막히면 사람을 카드로 씁니다. 고성희는 성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성재야, 너도 봤지? 이 집안 망하면 내 여자도 같이 망해. 고성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성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수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진짜로 수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성재는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만?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고성희가 반말로 쏘듯 말했습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재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가면 계속 당하니까요. 저는 제 편입니다.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통제하던 말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고성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무너지면서도 칼을 휘둘러요. 그때 이사회장 안에서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고성희, 오늘부로 회사에서 손 떼.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임원들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권력의 방향을 보면 얼굴이 바뀝니다. 방금까지 고성희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성희를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놓친 순간에 가장 조용한 반전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가면 쓴 왕비 마지막 화의 맨 끝에 작가 코멘트가 붙었습니다. 짧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왕비는 당신들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 그리고 그 옆에서 늘 웃던 사람들. 침묵으로 공범이었던 사람들. 세상은 이제 고성희만 잡지 않을 겁니다. 고성희를 만들고 키우고 덮어준 사람들까지 파고들 겁니다. 고성희는 그걸 아는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게 더 무섭죠. 고성희가 조용할 때는 무언가를 끝까지 망가뜨릴 계획을 세울 때니까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후회할 거야. 고성희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내가 해. 박진석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는데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업로드는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나랑 같이 움직여야 해. 은호는 답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있는 건물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호는 손끝이 얼었습니다. 찾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왔어? 지은호가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선가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알 수 없는 번호가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박영라. 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라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럼 이 전화는 누구 손에서 걸려온 걸까요? 은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모든 게 한 번 더 뒤집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안 받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결국 통화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다음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